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 아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추세에 있는 것은 뭐 분명한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자본의 효율적 활용,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밸류업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죠. 지난 9월에도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에 발맞춰 가지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밸류업 투자는 과연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정유경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중국 증시도 길었던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참 아쉽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부진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좀 해왔는데요.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PBR이나 PER 대비한 주가 지수는 주요국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좀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PBR은 1.04배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이 3.6배, 그리고 대만이 2배인 것에 비해서 확연히 좀 떨어지는 수치이다. 너무 낮네요.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이어서 실제로 주요국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3위, 그리고 상장기업 순으로는 7위에 위치한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는 기업들이 자본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좀 꼽히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ROE는 8%, 그리고 배당 성향은 26%로 좀 주요국 대비해서 이조차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본 생산성이나 아니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도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죠. 이 증시 저평가 원인,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얘기되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좀 활성화 의지를 계속 드러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이건 도입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좀 양적으로 큰데 이런 큰 시장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런 상장 기업들의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여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성과를 높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장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좀 하고요. 주주가치 존중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선택이 몰리게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원 방안들을 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가치 우수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서 개발된 지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과 같은 양적 요인들도 당연히 반영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질적 요인들도 반영해서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지수가 상품화, 그리고 투자 활성화, 그리고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기업들의 동기부여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는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을 근본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과 또 그것을 높이기 위한 의지에도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PBR과 ROE에 좀 방점을 두고 높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또 양호한 시장 평가를 가진 기업들 편입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들한테 약간 우수한 포상 같은 걸 주는데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과 동행하는 지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한 곳이 일본인데요. 그렇죠. 네, 일본이 사실 공시 이행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수익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밸류업 지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이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렇게 좀 담겨 있는 이제 지수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기존 대표 지수하고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밸류업 지수가 우선은 좀 목표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참여도 확대를 하고 또 신규 수요, 대표 지수랑 다른 신규 수요도 창출을 하고 또 관련된 상품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차별점이라고 하면 밸류업 지수에서 질적, 아까 다양한 질적 요소들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질적 요소를 평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편입될 수 없습니다. 이런 질적 요건들을 조입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의 지수 내에서 개별 종목의 비중을 1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 지수 내 15%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편입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대표 지수에서 초대형 기업들이 차지했던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질적 요건들을 우수하게 한 기업들을 구성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실제 지수 종목 구성에 있어서 5단계 스크리닝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아까 PBR이랑 ROE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한 산업군 내에서 같은 산업군 내 기업들끼리의 경쟁을 좀 유도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좀 제고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지수 방법론에 따라서 발표된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뭐 IT나 소재 같은 것의 비중은 좀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삼성전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원래 비중이 적었던 뭐 경기 소비재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산업군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산업군도 다변화되고 기업들도 다변화되면서 좀 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진 ETF다, 지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면은 밸류업 지수에 이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존 대표 지수 대비 이제 초과 성과가 기대된다면 이게 상당한 그 자체로서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주 환원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 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종목 선정 기준에서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나지 않은 기업 중에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배당을 주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데요. 실제 9월 말 거래소에서 발표한 지수 구성에 좀 따르면 밸류업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기존의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대표 지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이 거래소가 지금의 주주 환원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것을 늘려나가는 의지 역시 보겠다라고 의지, 계획 맞아요. 네. 그렇게 계획을 보겠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 늘려라라는 의미고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가 그 고질적 병폐의 저평가 국면을 이제 탈피하고 한 단계 좀 이렇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이 이제 이게 정말 진짜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드는데요. 혹시 그럼 이런 거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 요걸 추종하는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가 11월 4일에 상장됩니다. ETF를 좀 살펴보실 때 보수랑 또 운용 규모를 좀 살펴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으신데요.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는 총 보수 0.008%라는 정말 낮은 보수로 상장을 했고요. 또 운용 규모는 2천억 원 상당으로 좀 큰 규모로 상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좀 동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 다음에 이 지수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정유경 매니저님 모시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